얼마 전에 천안문 광장에 블랙스완이 등장했었죠. 이 때문에 중국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고 중국 SNS가 술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중국 부동산 그룹 헝다 파산설로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대마불사는 없다 라고 연일 강경한 논조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해외 언론에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투자자들의 공포지수가 극대화되면서 뉴욕 증시, 중국 증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영끌해서 투자했건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콩 증시에서 헝다의 주가는 연초 이후 80% 하락을 했고 핑안보험 등 관련 금융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알람을 울려오던 중국 부실채권에 뇌관이 터진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할지, 중국은 또 왜 그러는지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내외신을 잘 그었던 헝다그룹과 중국발 금융위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인 채권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죠. 헝다그룹의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3,038억 달러입니다. 숨겨진 채무도 상당하겠죠.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다행히도 없는데요. 문제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금 못 낼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갚아야 하는 이자가 얼마냐? 9월 23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가 1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일 헝다그룹은 일단 중국 국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내 채권에 대한 디폴트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만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죠.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이 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이날 전체적인 헝다발 공황은 잦아들었습니다만 헝다가 이자를 못 내면 30일의 유예기간 후에 회사는 공식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든 이 이자가 처리되었다고 해도 9월 29일에 다시 4,900만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하고요. 이렇게 올해 말까지 쭉 내야 하는 이자만 7억 달러입니다. 어떻게 탈탈 털어서 이 7억 달러 이자를 냈다고 해도 내년에는 77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2025년까지 총 293억 달러의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헝다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돈은 150억 달러.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이자를 내서 디폴트를 막는다고 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대마불사 시나리오인데요. 지난해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중국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4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과 관련된 업체들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1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가 무너지면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헝다의 파산은 피할 수 없으며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 디폴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디폴트 선언 후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세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나리오인데요. 헝다그룹이 파산하고 이것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어떤 예측이 맞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헝다편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